어떤 여성들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보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빛이 머물러 있다. 피부는 나이를 말하지만 영혼은 그것을 거부한다. 그녀들의 존재에는 단순한 젊음 이상의 것이 있다. 그것은 빛, 에너지, 그리고 영혼의 조화다. 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몸은 영혼의 표현이다. 노화는 단지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외면에 투사된 결과라고.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가 당신의 눈빛, 걸음걸이, 표정에 녹아든다. 어떤 여성들은 세월을 쫓지 않는다. 그녀들은 흐르는 시간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녀들의 젊음은 유전이 아니라 의식의 선택이다. 내면의 평화, 삶에 대한 통합된 태도,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일치를 통해 그녀들은 노화의 개념을 다시 쓴다. 융은 말했다. 의식은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과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몸의 생리적 반응조차 달라진다. 노화는 필연이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은 선택이다. 그 선택은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자신과 화해한 영혼, 그림자와 통합된 의식, 그 안에서 비롯된 빛은 얼굴과 눈을 통해 세상에 비춘다. 지금 우리는 그 빛의 원천을 탐색할 것이다. 그녀들은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는가? 그녀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그녀들은 무엇을 살고 있는가? 그 해답은 영혼의 구조, 의식의 통합, 그리고 상징으로 사는 삶 안에 있다.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한 내면의 빛을 완성해 가는지 융이 말한 빛나는 여성성의 원형으로 들어가 보자. 어떤 여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눈길을 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를 감싸는 에너지가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꾼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나 스타일이 아니라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가 자신의 영혼과 만났다는 증거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 즉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과 대화했고 억눌린 감정들과 화해했다. 그 통합의 과정은 외부로 나타나 그녀의 몸짓과 숨결 속에 스며든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자신이 아닌 것을 연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상태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녀는 생동감 있고 깊고 살아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영원한 여성성의 표현이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여성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을 살아내는 여성이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아니마 문디, 즉 세계의 영혼과 연결된 여성이다. 그녀의 감정, 직관, 지혜는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의식의 흐름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여성은 단순히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존재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녀의 중심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묻는다. 당신은 어떤 빛을 품고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지금 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당신의 빛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오랜 내면의 여정을 통해 깨어난 진짜 본질인가? 빛나는 여성은 자신과의 통합을 이룬 사람이다. 그리고 그 통합은 시간의 질서마저 바꾸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그녀들이 어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자. 그녀들이 사는 시간은 우리가 아는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그녀들은 시계를 보며 살지 않는다. 그녀들은 시간을 느낀다. 하루의 길이는 같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감정과 의미의 깊이는 전혀 다르다. 그녀들은 시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삶을 산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 시간을 말했다. 하나는 크로노스, 숫자와 나이, 주름과 분 단위로 흐르는 선형적 시간.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에 존재하는 변형의 시간. 빛나는 여성은 크로노스를 의식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카이로스 안에 거주한다. 삶이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듯한 감각, 영혼이 확장되는 지금. 그녀는 이런 감각 속에서 살아간다. 식사도 대화도 걸음도 하나의 의식적인 순간이 된다. 그녀는 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감지하며 살아간다. 그 존재감은 주변의 리듬조차 바꾼다. 그녀가 카이로스를 선택할 때 몸도 반응하기 시작한다. 생리학적 시간은 느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든다. 세포는 긴장을 풀고 호흡은 깊어지며 피부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그렇게 생물학적 나이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이것이 그녀들이 시간 속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이유다. 그녀들은 시간과 싸우지 않는다. 그녀들은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삶이 의미로 가득 찰 때 몸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얼굴과 눈빛, 자세 속에 스며든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 늘 바쁜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숨쉬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들을 살고 있는가? 그녀들의 젊음은 숫자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시간과 맺는 관계로부터 태어난다.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내면의 전환. 그림자와 마주한 여성들의 알케미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피한다. 보이지 않기를, 느껴지지 않기를, 들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짜 젊음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까지 껴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빛나는 여성은 안다.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는 얼굴에 남고 몸에 각인된다. 윤근 그림자를 인격의 어두운 반쪽이라 불렀다. 억눌린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 그 모든 감정은 의식에서 밀려날수록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유령이 된다. 몸은 경직되고 표정은 굳고 눈은 흐려진다. 그림자는 숨어 있어도 당신을 늙게 만든다. 하지만 빛나는 여성은 그 그림자와 눈을 마주본 사람이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묻고 기다리고 울고 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생명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융은 이 통합의 순간을 심리적 연금술이라 불렀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하나의 중심으로 모일 때 몸도 반응한다.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밝아지고 얼굴은 이완된다. 아름다움이란 화장이나 시술이 아니라 갈등이 멈춘 얼굴의 평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빛나는 여성의 얼굴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흔적이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함께 존재하는 법을 안다. 그림자와의 조우는 단지 개인적 치유가 아니다. 그것은 세대와 여성성과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회복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를 밀어내고 있는가? 그 억눌린 감정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진짜 젊음은 억눌림이 아닌 해방된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해방은 다음 장에서 다룰 시간의 경계를 넘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빛나는 여성은 단순히 시간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시간을 관찰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에서 벗어난다. 윤근 이것을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보스이라 불렀다. 무의식과 외부 현실이 만나는 의미 있는 우연. 그녀의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자주 일어난다. 우연이 아닌 듯한 우연, 필연처럼 느껴지는 사건들. 왜일까? 그녀는 심리적 시간, 즉 의식의 리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갇혀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흐름, 그리고 자신만의 타이밍을 따른다. 그녀는 나이가 들지만 그 나이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울 속 숫자보다 내면에서 감지되는 에너지의 상태에 더 귀 기울인다. 융근 이것을 시야 관찰자 에그 observer문이라 불렀고 또한 초월 기능 function transcendentism이라고 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 현실과 상징 사이를 오가는 통로. 빛나는 여성은 그 통로 위에 서 있다. 그녀는 삶을 단순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의미의 직조로 본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의 속도를 바꾼다. 그녀 주위에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시계가 아닌 영혼의 속도다. 그녀의 몸은 그 리듬에 맞춰 반응한다. 조급함 없는 피부, 긴장 없는 눈, 공허함 없는 미소. 그녀는 부분적으로 시간의 바깥에 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그녀의 젊음과 연결된다. 이제 묻는다. 당신의 삶은 어떤 시간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조절되는가? 아니면 당신 내면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시간의 감각이 달라질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생명력을 되살린다. 이제 과학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보자. 융기 직관했던 진실에 과학은 서서히 도달하고 있다. 카를 융은 말했다. 몸은 영혼의 그림자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삶의 깊은 이면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오늘 과학은 점점 그의 통찰에 다가서고 있다. 에피제네틱스, 신경면역 심리학, 이 두 분야는 이제 말한다. 감정은 유전자를 켜고 끈다. 스트레스, 애가. 내면의 갈등은 세포를 마르게 하고
기억, 기쁨, 통합된 의식은 세포를 되살린다. 긍정의 힘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호르몬 염증 수치, 텔로미어 길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몸은 영혼의 상태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물학이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신체는 그것을 회복력으로 표현한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과 감정 조절, 영적 연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노화 지표가 늦춰진다. 마음의 진실이 몸의 시간을 바꾸는 것이다.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와의 연결이라 불렀다. 자기 셀프는 단순한 자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 모든 것을 조율하는 내면의 본질이다. 그 자기와 연결될 때 몸도 조율된다. 혼란이 멈추고 염증이 가라앉고 호흡이 정리된다. 빛나는 여성은 이 연결을 살아낸다. 그녀는 외부의 정보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신체는 그 깊은 신뢰 속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그러니 이제 묻는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억눌린 감정의 반응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자각의 흐름인가? 과학은 이제 말한다. 영혼이 치유될 때 몸도 젊어진다. 다음으로 그녀들이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자. 죽음을 허용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갱신의 시작이다. 빛나는 여성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녀는 매 순간 놓아보내는 연습을 한다. 외모에 대한 기대, 타인의 시선, 사회적 역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정체성들까지. 그녀는 안다. 진짜 젊음은 버틸 때가 아니라 비워낼 때 온다는 것을. 매 순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 가면라 불렀다. 사회가 요구한 역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 하지만 그 가면은 오래 쓰면 무거워진다. 그것은 얼굴에 남고 몸에 각인된다. 표정은 굳고 눈빛은 흐려지고 목소리는 작아진다. 빛나는 여성은 그 가면을 벗는다. 그녀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가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 삶에는 작은 죽음들이 필요하다. 낡은 생각의 죽음, 감정의 정체된 층을 내려놓는 죽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의 죽음. 그 죽음을 허용할 때 몸도 가벼워진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지고 얼굴이 밝아진다. 그녀는 사는 법을 알기에 놓는 법도 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의 리듬이다. 봄은 겨울이 자리를 내어줄 때 온다. 빛은 어둠이 자리를 비워줄 때 들어온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을 젊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력을 서서히 빼앗고 있는가? 진짜 생명력은 체험이 아니라 정화와 비움 속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그 비움은 다음 장에서 다룰 내면의 균형으로 이어진다. 여성과 남성, 직관과 이성, 부드러움과 힘의 신성한 조화. 그녀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다. 그녀는 강하지만 차갑지 않다. 그녀는 말없이 이해하고 때로는 단호히 멈춘다. 그녀는 양극의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융은 이 상태를 코닉티오 코뇽티오, 즉 내면의 신성한 결합이라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의 균형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직관, 남성성과 여성성의 심층적 화해이다. 빛나는 여성은 내면의 두 에너지를 모두 통합했다. 그녀 안의 여성성은 느끼고 연결하며 창조한다. 그녀 안의 남성성은 구조를 만들고 결단하며 전진한다. 이 두 에너지가 충돌하는 대신 함께 춤추기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은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녀는 두 극을 오가며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꺼내 쓸 줄 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유연성이며 그 유연함이 몸의 긴장을 풀고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가 된다. 그녀의 얼굴은 하나의 만다라다. 중심이 잡혀 있고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그 얼굴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전체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융은 말한다. 전인적 인간은 둘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빛나는 여성은 더 이상 여성답게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이 그녀를 젊고 자유롭게 만든다. 이제 묻는다. 당신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에너지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균형에서 온다. 그리고 그 균형은 다음 장에서 말할 감정의 정제와 의식의 치유력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깊이 느낀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녀는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을 살아내되 감정 안에 잠기지 않는 사람이다. 융은 이 상태를 분화된 감정 능력이라 불렀다. 그것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위에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감정은 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러한 감정의 정제는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회복하고 불안이 올라와도 스스로 중심을 되찾는다. 이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심박수의 안정성,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회복력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외부 자극에 자동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멈추고 느끼고 선택한다. 그 선택의 힘이 바로 내면의 우아함이며 그 우아함이 시간을 늦추고 몸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윤근 의식이 곧 치유라고 보았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각이 지속될 때 몸은 점점 그 자리에 맞춰 스스로를 재조정한다. 빛나는 여성은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감정을 흘려보내되 그 안에서 의미를 길어 올린다. 그녀의 평온함은 훈련된 것이다. 그녀의 중심은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그녀의 젊음의 핵심이 된다. 이제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자주 품고 있는가? 그 감정은 당신의 세포를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고갈시키고 있는가? 감정은 정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의식으로 소화할 때 몸은 건강해지고 생명력은 되살아난다. 다음 장에서는 그녀들이 어떻게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녀들은 뒤를 보지 않는다. 그녀들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그녀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과거를 존중하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아직 되고 있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이다. 윤근 이를 전망적 사고, perspective thinking라 불렀다. 삶을 회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속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의식. 이 사고방식은 단지 정신적 태도가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력의 중심이 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만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향해 문을 연다. 그녀의 몸은 과거의 기억보다 앞으로 올 경험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대감이 호르몬을 조절하고 신경계를 각성시키고 면역세포의 방향을 부여한다. 빛나는 여성은 회상보다 창조를 선택한다. 그녀의 삶은 그땐 좋았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어라는 선언이다. 그 태도는 얼굴에 새겨진다. 그녀의 표정에는 열림이 있고 생기가 있고 호기심이 있다. 그녀의 눈은 삶을 향해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이 그녀를 젊게 만든다. 그녀는 나이 들물 퇴보가 아니라 변형의 연속으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매 순간 새로운 자기를 허용한다. 그 변화가 불편할지라도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융근 말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자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장은 의미와 목적을 향한 내면의 향유다. 그녀는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꿈꾼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의 연장인가? 아니면 내일의 예고편인가? 당신이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몸도 반응하고 얼굴도 따라간다. 그녀의 젊음은 과거에 있지 않다. 그녀의 젊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향한 믿음에 있다. 다음으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우주 전체와 연결시키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자. 그녀는 단지 개인이 아니다. 그녀는 전체의 일부이자 전체를 품은 존재다. 그녀는 자신을 단지 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 안에 전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녀는 나무잎 하나에 계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감정 하나의 우주의 파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미시세계이며 동시에 거시세계다. 융은 이 상태를 우누스 문두스 우는 문두라 불렀다. 정신과 물질, 의식과 자연, 개인과 우주에 통합된 하나의 실제. 빛나는 여성은 이 우누스 문두스를 개념이 아닌 삶의 감각으로 체화했다. 그녀는 별의 움직임, 계절의 흐름, 몸의 리듬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녀가 깊은 내면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조화는 우주의 질서와 공명한다. 그녀가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때 그 중심은 집안의 분위기, 가족의 건강,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바꾼다. 그녀는 단지 개인의 몸이 아니다. 그녀는 자연의 한 표현이며 우주의 한 호흡이다.
그녀가 깊게 숨 쉴 때 그녀의 세포는 별처럼 빛나고 그녀의 피부는 대지처럼 따뜻해진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자연과 연결된다. 그녀의 식사는 기도와 같고 그녀의 움직임은 의식의 춤이다. 그녀는 단순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안에서 머문다. 그녀의 몸은 이제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얼굴은 계절을 닮았고 그 눈빛은 밤하늘의 지혜를 품었다. 그러니 묻는다. 당신은 지금 전체와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라 믿고 있는가? 당신이 다시 자연과 연결될 때 몸은 균형을 되찾고 의식은 다시 삶 전체의 일부가 된다. 다음으로 그녀가 어떻게 보편적 원형과 여성성의 집단적 지혜와 연결되는지 이야기하자. 그녀의 말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존재가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무언가 더 큰 존재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한 여성의 지혜와 연결된 사람이다. 그녀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 집단 무의식의 통로가 된 여성이다. 윤근이를 원형 아르체타입이라 불렀다. 그것은 인류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새겨진 보편적인 상징과 에너지의 패턴, 그리고 여성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진 여성적 원형들이 있다. 어머니, 현자, 연인, 치유자, 사제. 빛나는 여성은 이 원형들을 억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과 의식적으로 작업한다. 그녀는 어느 날은 부드러운 어머니로, 또 다른 날은 날카로운 분별을 지닌 현자로, 또 다른 순간에는 깊은 열정의 연인으로 존재한다. 그녀는 이 역할들을 연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그녀는 자아를 열어 더 큰 에너지가 흐르게 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녀는 젊어지고 치유되고 살아난다. 이 원형적 에너지는 육체에도 영향을 준다. 그녀가 창조성을 느낄 때 호르몬이 바뀌고, 그녀가 사랑을 표현할 때 면역력이 강화되며, 그녀가 진심으로 말을 전할 때 목소리는 울림을 얻는다. 그녀는 단지 한 사람의 여성이 아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와 상징을 품은 그릇이다. 그녀를 통해 흐르는 것은 역사이자 미래이며 고통이자 회복이고 상처이자 진실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자아로 살지 않는다. 그녀는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이 그녀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그 생명력이 그녀를 빛나게 만든다. 당신은 어떤 원형과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깃들어 있는가? 당신은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허용하고 있는가? 원형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표현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모든 길 위에서 그녀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궁극의 상태, 의식과 무의식, 시간과 영혼의 결혼, 바로 코닉티오 콘융티오파라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녀 안에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 시간과 영혼의 흐름이 이제 하나의 중심에서 조화롭게 맥동하고 있다. 융은 이 상태를 코닉티오, 코니웅티오, 신성한 내면의 결합, 즉 개성화의 궁극적인 완성이라 불렀다. 이 결합은 외부에서 보기에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녀는 특별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그녀의 숨결은 조용하지만 깊고, 그녀의 존재는 말없이 중심을 잡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는 여정 속에 있지 않다. 그녀는 이미 그 무엇이 된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얼굴, 자세, 말투 속에 스며든다. 몸은 더 이상 불균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표정은 긴장 없이 열려 있으며 목소리는 투명하게 울린다. 융은 이 결합에서 철학자의 아들 피리우드 필로소포룸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즉 과거의 상처도 가면도 두려움도 녹여낸 뒤 남게 되는 진정한 나의 탄생이다. 그녀의 젊음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시간을 초월한다. 그녀의 몸은 나이를 먹지만 그 영혼의 통합은 그녀를 끝없이 새롭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갱신, 그리고 노화에 대한 심리적 해방이다. 이 코닉티오는 단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의식 진화에 기여하는 심오한 내면 혁명이다. 그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자기 자신도 가능하다고 느낀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당신 안의 양극을 여전히 분리된 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그 둘이 하나 되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길 허용하고 있는가?
신성한 결합은 단지 도달점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제 그 새로운 삶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살펴보자. 그녀는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로 살아내고 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그녀의 하루는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를 품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그녀는 식사를 하듯 기도하고 걷듯 명상하며 말하듯 치유한다. 융은 이를 상징적 삶, The Symbolic Life이라 불렀다. 삶의 표면을 넘어 모든 경험 속에서 영혼의 메시지를 읽는 방식. 빛나는 여성은 바로 그 방식으로 산다. 그녀에게 일상은 평범하지 않다. 아침 햇살은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고 우연히 마주친 말 한마디는 내면의 응답이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그녀에게는 의식의 확장을 위한 상징이 된다. 이런 삶의 태도는 공허함을 막아준다. 그녀는 삶의 목적을 잃지 않는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가 몸과 마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녀는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깊이와 연결되고 속도를 넘어서 깊이에 머무른다.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녀 자신의 내면 진실을 매 순간 표현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늙지 않는 이유다. 그녀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시간 속에 흔적을 남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당신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일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상징은 단지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상징은 삶을 깊게 만드는 언어다. 그 언어를 듣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세포는 깨어나고 삶은 다시 생명력을 갖는다. 이제 그녀의 이러한 통합된 삶이 어떻게 자연 치유력을 불러오는지 이야기하자. 융이 말한 것처럼 영혼은 본래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녀는 치유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안다. 치유는 본래 심리 안에 존재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억지로 무언가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자기 셀프와 연결되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융은 말했다. 심리는 자연적으로 치유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그녀가 내면의 진실과 통합될 때 몸은 그것을 감지하고 세포는 그것을 반응한다. 그녀는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거부당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다. 이 치유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재조정, 삶 전체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호르몬은 균형을 찾고 신경계는 안정된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해답을 쫓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그 안에 깃든 지혜를 따라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조급하지 않지만 항상 정확한 방향으로 향한다. 그녀의 몸은 알고 있다. 그녀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이 곧 생명력의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정화하고 조금씩 자신을 회복한다. 그 결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정화는 결국 얼굴의 빛, 몸의 가벼움, 그리고 존재 전체의 젊음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억지로 고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치유는 개입이 아니라 허용이다. 그리고 그 허용이 시간보다 강한 생명력을 되살린다. 이제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난 그 빛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이야기하자. 그녀는 단지 젊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어 있다. 젊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피부에서 오는가? 숫자에서? 기억에서? 아니다. 진짜 젊음은 내면의 통합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시간을 거스른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과 화해한 것이다. 그녀는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 감정, 상처, 가능성을 모두 하나로 껴안았다. 그 결과 몸은 긴장을 풀었고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젊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아낸 여정의 결과다. 그녀는 빛나는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가고 통합하고 용서하고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 결과 그녀의 존재는 빛나기 시작했다. 융은 말했다. 개성화는 인간이 될 용기를 갖는 일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그녀를 영혼에서부터 젊게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리듬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빛은 억지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내면에서 깨어난 진실인가? 당신 안에도 이 빛은 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조용히 귀 기울이고 하나씩 벗어놓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될 때 그 빛은 얼굴에 머물기 시작한다. 노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진정한 젊음은 심리적 성숙의 표현이다. 빛나는 여성은 그것을 이미 살아내고 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자기 자신을 만나러 가라.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의 얼굴도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